바이오 코리아 2020 안녕하세요. CEO 취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장효윤입니다. 기업의 채용 동향을 설명을 해주고요. 또 우수한 인재들이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CEO 취업 설명회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메디포럼 제약 만나볼 텐데요. 메디포럼 제약은 신약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오면서 바로 지난해죠. 국내 상장 제약사 가운데 매출 성장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정말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채용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들은 지금부터 메디포럼 제약의 김만규 이사와 함께하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메디포럼 제약 매출 성장률 1위 기록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예, 메디포럼 제약은 치매, 파킨슨 등 그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브레인 헬스케어 전문 제약회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저희는 R&D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매출에 매우 의미 있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매출이 2018년도 약 205억 원에서 2019년도에 361억으로 77% 정도 성장을 하였는데 영업이익도 2018년도 적자에서 2019년도에 이제 흑자로 완벽하게 수익 구조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장 제약사 중에 성장률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워서 저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의 그 R&D 분야에서 저희의 그 특징은 단기, 중기, 장기의 그런 단계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체 연구 개발 프로젝트도 있고 글로벌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도 있어서 균형감 있게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R&D에 집중한 성과가 바로 매출액으로 이어졌으니까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국내에 정말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메디포럼 제약만의 차별화된 특징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메디포럼 제약의 특징은 급성장하고 있는 매출 전략과 공격적인 파이프라인 강화 전략을 균형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그 특징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매출 성장에 소홀할 수가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은 제약회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과 영업을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 회사만이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회사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매출만 성장시키고 연구 분야를 소홀히 한다면 제약회사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제약회사일수록 연구 분야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은 매출 성장을 위해서 체질 개선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성장을 했고 그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해외 파이프라인 확대 등 공격적인 R&D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나고 또 그 수익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도 혹시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급성장하고 있는 매출도 눈여겨보실 포인트이긴 하지만 메디포럼 제약의 최근 가장 관심사는 파이프라인 확대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와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중인데 그 결과물들이 속속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기 지속형 개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상황에서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으면 저희 R&D 파이프라인에는 날개를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단계부터 3상, 임상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저희 파이프라인은 대형 제약회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노력에 대한 결과인지 메디포럼 제약이 지난해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상장 제약사 중에서 매출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면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평가를 하실까요? 네. 불과 1년 전에 영업 적자를
마이너스 한 30% 정도로 기록했던 기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난 2년간의 투자가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최근 2년 동안 영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과감한 개선 작업을 시도했는데 2019년도에 그 결과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작고 마진 구조가 취약한 위수탁 영업 중심에서 전국 영업망을 갖춘 판매 대행 영업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문양 매출이 3배 이상 향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 구조가 좋지 않은 그 위수탁 사업 규모를 줄였는데 그 수익 구조가 더욱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매출 규모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 0%를 목표로 이제 회전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 부실채권이 거의 없는 건강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만성질환과 저희 매출의 특징은 만성질환과 뇌질환 중심의 전문약이 매출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최근에 코로나19 등의 예기치 못한 그 외부적인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 시국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탄탄한 기업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과감한 시도를 하시고 그 결과가 탄력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지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채용 정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먼저 메디포럼 제약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혹시 따로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는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네. 저희 회사 정문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도전, 거대한 도약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전만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재 힘겨운 도전은 미래의 커다란 도약을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D 파이프라인 확충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규모의 부담스러운 투자인 건 맞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안정적인 매출에 안주하지 않고 R&D에 재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영진은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직원들을 절대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고 같은 패턴을 답습을 하거나 네. 새로운 변화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 매우 강하게 질책을 하는 편인데 새로운 도전을 위한 질책은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하고 그 긴장감은 긍정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메디포럼 제약의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패는 괜찮지만 안주하는 건 안 된다. 좀 진취적인 인재상을 원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인재들이 입사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연봉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죠? 솔직히 저희 메디포럼 제약의 급여 수준은 현재 높진 않습니다. 네. 그동안 경영 실적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낮았지만 매출과 수익 구조가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진이 정도 경영 그리고 투명 경영을 경영 철학으로 삼은 만큼 회사의 수익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경영진을 옆에서 저희가 지켜본 결과 그 경영진이 하는 약속은 진심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글로벌 제약회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회사에 꼭 필요한 몇몇의 직원은 저희 업계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사람의 인재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재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맡은 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채용 공고가 나지 않아도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고정된 채용 방식을 벗어나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다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적자였지만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수익들이 결국에는 직원들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지금은 살짝 낮지만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거다. 네.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연봉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직원들을 위한 복리 후생 제도도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인 직원 복지는 타 회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직원 복지도 급여 수준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제약사들이 휴가 사용에 굉장히 인색한 경향을 보이는데 맞아요. 저희는 그 최대한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조업 특성상 여름 휴가를 8월 초에 전 직원이 동일한 기간에 갔는데 최근에는 자율 휴가로 바뀌어서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또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장뿐만 아니라 서울 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진에서는 그 직원들이 밥을 잘 먹어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맞아요. 밥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단순한 사실 생각이긴 하지만 네. 직원들에게는 식사는 최대한 후하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공장에서도 대기업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고요. 네. 서울 직원들은 저희가 그냥 상식선에서 실비의 어떤 식사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또 경영 실적이 더 좋아지면 인센티브 제도를 이제 더 공격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직뿐만 아니라 내근직들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지금 최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센티브 제도도 반갑고요. 아까 이제 뭐 식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가 고프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분들에게는 이게 또 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세심한 배려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사내 분위기가 입사를 지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메디포럼 제약의 기업 문화나 조직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지금 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반응도 좀 리얼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소통되지 않는 조직은 퇴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을 잘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고요. 저희는 경영진과 부서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표이사 방에서 티타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모임을 메디다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좋은데요, 메디다방. 네, 그냥 캐주얼하게 사적인 얘기도 하고 간단한 업무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저희는 그 투자되는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고 그 이상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때문에 서로 경영진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회사가 사실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일성까지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그 실행력입니다. 근데 빠른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제대로 하려면 조직 내에서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팀원들도 경영진에게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일례로 저희 앞에서 소개해드린 회사의 모토인 새로운 도전, 거대한 도약이라는 그 문구는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개발부 신입사원이 제안해서 저희가 정하게 된 그 회사의 모토입니다. 신입사원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군요. 네네. 사실 아직 그 완벽한 소통 문화를 완성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경영진의 이러한 노력이 진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게 곧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심은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 같은데 인사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메디포럼 제약의 그 인사 채용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제조업 특성상 채용이 자주 있는 편인데요. 생산직부터 연구직까지 다양하게 뽑는데 주로 상시 채용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채용 절차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의 특징은 그 일선 실무 책임자의 의견을 100% 신뢰하는 방식인데요. 부서장급 이상만 경영진 인터뷰를 하고 팀원들과 팀장급은 철저하게 부서장의 결정을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결혼이 없어도 놓칠 수 없는 인재라면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채용공고가 없더라도 입사 지원을 하시면 서류 검토를 하고 누구라도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무 책임자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실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지원자들이 조금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지원자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면접이잖아요. 면접에 팁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감점이 되는 요인이 될까요?
보통 이제 면접을 보고 오면 너무 떨려서 이제 면접을 실패했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면접을 떨려서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단순히 긴장을 잘해서 면접을 실패할 그럴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면접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는 삶을 그냥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소 투박해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면접자는 그 진심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심을 기술로 감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답변보다는 내가 살아온 방식, 또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방식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그 다음은 회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진실되게 면접에 임한다면 그 모습을 잘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면접관 분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 분들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나 질문하는 내용도 각기 다를 것 같거든요. 이사님이 면접에 들어가셨을 때 주로 하시는 질문들을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네. 유연한 사고방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점검을 합니다. 사고가 유연해야 소통도 잘할 수 있고요. 네. 진취적인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흡수하는 사람인지 튕겨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 또 유관부서와 업무 협조를 하는 그런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고방식이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연한 사고를 점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면접을 보는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 그 딱 멘트가 궁금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멘트를 통해서 이걸 파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네. 주로 하는 질문들은 신뢰를 이제 빗대서 저희가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사하고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업무를 같이 하는 유관부서하고 업무적으로 이제 충돌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신뢰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본인의 방식을 소개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사내에서 어떻게 잘 융합이 될 수 있는지 평가를 하시는데 여기서 또 메디포럼 제약의 그 회사 분위기가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팁까지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디포럼 제약에 지원하는 예비 신입 사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메디포럼 제약은 현재보다 미래가 밝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즐거운 꿈을 꾸는 회사입니다. 같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그 결과에 같이 기뻐할 직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메디포럼 제약에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형화된 채용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들이 모여드는 회사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이 자신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원들을 위해주고 진심으로 위해주고 소통해주고 또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회사이는 만큼 많은 인재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디포럼 제약의 김만규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재 채용과 또 입사 지원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CEO 취업 설명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될 우수한 인재 채용을 응원하면서 또 성공적인 취업도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